제가 이 시점에 여론조사 추이 그래프 하나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급격히 올랐습니다. 12월 첫째 주가 26.2%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40.8%까지 최근에 조사가 됐고요.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12월 지난해죠. 12월 둘째 주에 52.4%까지 치솟았지만 꾸준히 좀 하향세를 걷다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어요. 저 부분이 지금은 이 체포영장 발부 이 사건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 초에 이제 통상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굉장히 추이가 궁금해요. 야당 쪽에서 지금 저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여러 번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저 부분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될지 아니면 저 차이가 다시 벌어질지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전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야 모두 다음에 발표되는 정당 지지도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보수층에 대한 과표집 그런 주장도 있긴 하지만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에 실망한 진보 지지자들, 많은 국민들의 이탈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공수처의 그런 능력과 의지 부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이 완수가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그 뒤에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정당 지지도 추이 자체가 아마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여야가 내란 특검법을 두고 서로 이 각자의 특검법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 여야가 주장하는 내란 특검법 이게 또 정당 지지율하고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추이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서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좀 체크하면서 이런 것도 또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 정당 지지도의 변화, 최근의 추이를 볼 것 같으면 탄핵 비상계엄령 발동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되는 이 정국에 있어서 민주당이 너무나 거칠고 무책임하고 조급하게 뭔가 점령군 행세하는 것처럼 전국을 이끌어왔다. 이런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란 특검법 추진함에 있어서도 수정안을 낼 때 갑자기 외환죄 관련한 부분을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는 것이 국민들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부분을 뺄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되는 과정을 보고 나서는 그냥 넣어야 한다, 뺄 수 없다. 다시 이렇게 입장을 완전히 확정을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거라고 보는 건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맞는 것이냐.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책인 거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외환죄라는 부분, 외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 법안에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북이 좋아할 일만 아주 골라서 한다. 예를 들어서 무인기 관련한 거, 대북 확성기 관련한 거, 오물풍선 관련한 원점 타격 지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조치한 것에 대해서 뭔가 내란 유도할 혐의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 대북 확성기 그거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지금이라도 그러면 저희도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까요? 그런 상황을 면밀히 판단을 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전략적인 수정을 해야 할 걸로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볼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외환과 관련해서 뭐 외환의 죄라고 특정하진 민주당이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러 증거들이 수집되는 과정 중에 북한의 도발을 일부러 야기하고자 했다라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상원 씨 수첩에도 그렇고요. 실제로 지난해 6월에 7년 만에 해병대 이런 사격 훈련이 재개가 됩니다. 그때 북한이 실제로 입장도 냈었어요.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 원점 타격을 한다. 무인기와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을 야기하는데 이게 계엄과 관련한 유리한 국면을, 왜냐하면 계엄이 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비상 상황이 가장 명시적입니까? 북한과의 어떤 갈등이 극화됐을 때 정말 계엄이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로도 뒷받침되는 와중에 이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계엄을 사실상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이 죽어도 못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별도의 수사가 가능하니 저는 민주당에서 이걸 끝까지 밀어붙일지 아니면 저희가 조정을 하더라도 협의를 하더라도 카드는 하나 끝까지 쥐고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네. 외환 유치죄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외국과의 통모가 전제다 보니까 북한은 외국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법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율 과정 중에 있을 때 민주당이 그냥 강경 일변도다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참 이 협의점을 찾기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문제 삼던 독소 조항이라고 이야기하던 특검 임명 제3자 추천 부분을 반영을 했다. 그러니 받아라라고 던지면서 또 그 외환 부분이 추가되는 바람에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안이다라고 국회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16일 날 국회에서 또 재표결 시도한다고 했었죠. 내일입니다. 내일 또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또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